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단원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 여러 가지 계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5학년 1학기 1단원인 자연수의 혼합 계산, 이번 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계산 순서를 어떤 식으로 할지 간단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 8쪽과 9쪽입니다. 8쪽 왼쪽에 있는 부분, 날개 부분을 펼치면 이런 작은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덧셈, 곱셈, 뺄셈입니다. 7 더하기 2 곱하기 3 빼기 4가 있는데요. 지금 이 계산에 대해서 남자아이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하려고 하고요. 여자아이는 계산하는 순서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려고 하네요. 지금 결과를 보니까 한 친구의 정답은 23, 또 다른 친구의 정답은 9, 서로 다른 정답이 나왔네요. 그래서 왜 계산 결과가 서로 다를지 이번 단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계산을 해보자면 7 더하기 2 하면 9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 3을 곱하면 27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4를 빼주면 23, 여기 첫 번째가 나올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이번 단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의 큰 부분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 가족 체험 활동으로 온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여자아이가 엄마 버스 안에 사람이 몇 명 타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내리고 타는 사람의 수를 세어볼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버스 안에 어느 정도의 수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얼마만큼 내리고 또 얼마만큼 타면 이렇게 뺄셈, 덧셈을 가지고 계산을 해줄 수 있죠. 이 계산을 하고 나면 버스 안에 총 몇 명이 타고 있는지 그 결과를 계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봅시다. 기념품 600개를 3일 동안 똑같이 나누어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의 관람객 수는 어른 26명, 어린이 50명 되어 있네요. 600개를 3일 동안 똑같이 나누어 드리면 하루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념품이 200개네요. 그런데 오늘의 관람객 수가 이만큼이래요. 그러면 여기 기념품이 과연 몇 개나 남아있을지 하루에 200개를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어른 26, 어린이 50명 왔을 때 과연 오늘 200개 중에 몇 개의 기념품이 더 남아있을지 한 명에게 2개씩 나누어 드린다고 하네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혼합 계산을 해서 정답, 기념품이 몇 개나 남아있을지 찾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도 마찬가지로 도자기 체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에서도 보면 아마 기념품 가게에서 여기 보면 열쇠고리인 것 같죠? 그리고 이것은 엽서처럼 보이죠? 3,500원 그리고 500원 두 가지를 구입을 하고 이것이 10,000원짜리죠? 색깔은 약간 5,000원 짜리처럼 보이는데 10,000원인 것 같아요. 그림을 보면 10,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자연수의 혼합계산 이번 단원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9페이지로 가볼게요. 9페이지에 가보면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울 것과 관련이 있는 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3학년 2학기 때 나눗셈을 배웠고 4학년 1학기 때 곱셈과 나눗셈을 배웠어요. 특히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나눗셈에서 우리가 주어진 나눗셈을 다시 거꾸로 계산하는 법, 나눗셈을 검산이라고 하죠. 목과 나머지를 바르게 구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 공부했었고요. 4학년 때 곱셈과 나눗셈과 관련해서 어제와 오늘 1초에 나오는 물의 양이 120ml이고 사용한 시간, 사용한 물의 양이 있을 때 어제와 오늘을 서로 비교를 해주는 활동에 대해서도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20
밀리리터를 20초 동안 사용했고요. 오늘은 120ml를 12초 동안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절약한 물의 양은 120에 20을 곱한 것이 120에 12를 곱한 것보다 더 크겠죠. 따라서 여기에 이 값을 빼주어서 960ml 절약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미 배운 내용은 이따가 수학 익힘 5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 섞여있는 식,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섞여있는 식은 어떤 순서로 계산해야 할까? 순서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은 어떻게 표시를 할지 살펴보고요. 계산 순서를 다르게 하면 결과가 달라지는지 혹은 바뀌지 않는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수학 익힘 5페이지만 함께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수학 익힘 5페이지를 한번 펴봅시다. 자, 여기 수학 익힘 책 5페이지 5쪽인데요. 수학 익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 영상을 통해서 풀이와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먼저 주어진 문제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네요. 한번 문제를 먼저 풀어볼까요?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1번부터 함께 하나씩 살펴봅시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까 3학년, 4학년 전에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번부터 볼게요. 49 더하기 85, 두 자릿수의 덧셈이네요. 우리가 받아올림을 해서 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해주면 9 더하기 5, 14, 그리고 10의 자리 4 더하기 8, 12에 1이 받아올림 되었으니까 13, 그래서 134가 되고요. 272 빼기 26, 보면 1의 자리 2에서 6을 빼줄 수 없기 때문에 10의 자리 7에서 받아내림을 해줍니다. 따라서 10의 자리는 6이 되고요. 1의 자리 계산하면 12 빼기 6 해서 6이 되고, 그리고 10의 자리는 6에서 2를 뺀 값 4, 100의 자리는 2, 246이 되겠습니다. 3번 226 더하기 497, 계산하면 6과 7, 1의 자리 더하면 13이 돼서 1이 받아올림 되고요. 2 더하기 9 하면 11, 거기에 1이 받아올림 되어져서 올라갔으니까 12가 되고 1도 100의 자리로 올라가겠죠. 2와 4 더해주면 6, 그리고 받아올림 된 값 1 하면 723이 되겠습니다. 932 빼기 295, 2에서 5를 빼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3에서 10만큼 1의 자리로 받아내림을 해줍니다. 그러면 12에서 5를 뺀 값 7, 1의 자리가 되고요. 10의 자리 2에서 9를 빼줄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 100의 자리에서 8, 그리고 10만큼 받아내림 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10의 자리가 12에서 9를 뺀 값 3이 되고요. 100의 자리는 8에서 1을 뺀 값 6이 되겠습니다. 2번 계산 결과가 같은 것끼리 이어보세요. 34 곱하기 5, 이걸 계산을 해주면 세로셈으로 먼저 1의 자리 4와 5를 곱해서 20 되고요. 3과 5를 곱해서 15, 이렇게 써주면 0, 7, 1 해서 170이 됩니다. 두 번째 41 곱하기 18, 먼저 여기 8, 1의 자리와 41을 곱해주면 8, 4, 8에 32, 41 곱하기 10 계산하면 410,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위아래를 더해주면 8, 3, 7 해서 738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676 나누기 2, 우리가 100의 자리 6을 세로셈으로 해볼게요. 676 나누기 2를 계산하면 6 안에 2가 3번 들어가죠. 그리고 7 안에 2가 3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16이 되겠죠. 16 안에 2가 8번 들어가죠. 그래서 16 해서 나머지는 0이 되고요. 따라서 338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를 계산을 해보면 오른쪽에 13 곱하기 26,
6, 3, 18, 1 올라가고 78, 그리고 13 곱하기 2는 26 더해주면 8, 3, 3, 338이 되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고요. 850 나누기 5, 8 안에 5가 한 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35 안에 5가 7번 들어가죠. 그리고 나머지는 0. 그래서 170이 되고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겠네요. 246 곱하기 3. 먼저 6, 3, 18, 4, 3, 12, 3, 2, 6 해서 738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3번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39 더하기 81 계산해주면 9하고 1 더해서 0, 10의 자리에 1 올라가죠. 3하고 8하고 더하면 11, 그리고 여기 받아올림 되어져 올라온 1까지 더하면 120이 되고요. 24 곱하기 5는 4, 5, 20, 5, 2, 10 해서 12, 120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등호가 들어가겠네요. 435 나누기 3 계산하면 4 안에 3이 한 번 들어가죠. 그래서 남은 거 13, 13 안에 3이 4번 들어갑니다. 12, 그리고 15 안에 3이 5번 들어가죠. 따라서 이렇게 나눗셈을 진행을 해줄 수 있고요. 따라서 이건 145가 되고요. 오른쪽 293 빼기 147, 3에서 7을 빼줄 수 없기 때문에 받아내림, 13에서 7을 빼주면 6, 8에서 4를 빼주면 4, 2에서 1을 빼주면 1, 따라서 146, 145 이렇게 부등호를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4번 숫자 퍼즐을 완성해 보세요. 가로와 세로가 있는데요. 가로 기억부터 해봅시다. 700 빼기 55 계산하면 645가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세로 한번 풀어봅시다. 596 빼기 137, 6에서 7을 빼줄 수 없기 때문에 9에서 받아내림을 해줍니다. 16에서 7을 빼주면 1의 자리 9가 되고요. 그 다음 10의 자리 8에서 3을 빼주면 5가 되죠. 100의 자리 5에서 1을 빼주면 4 해서 459가 되고요. 다음 디귿 가로입니다. 19 곱하기 5, 9, 5, 45 해서 4가 올라가고요. 5, 1은 5 해서 95가 되겠습니다. 다음 리을 세로 648 나누기 12, 여기 64 안에 세로셈으로 해봅시다. 648 나누기 12를 계산하면 64 안에 12가 5개 들어가죠. 이렇게 써주고요. 48 안에 12가 4개 들어갑니다. 따라서 나머지가 0 해서 몫이 54 이렇게 나오네요. 다음 미음 가로 19 더하기 23 계산하면 42가 되겠죠. 그리고 비읍 세로 4 곱하기 54, 4, 4, 16이죠. 1이 올라갔고 4, 5, 20 따라서 216 해서 비읍의 세로는 21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단원 도입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